양팀 같은 경우에는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브렌트포드가 근소하게 승점이 높지만 브렌트포드 역시 1부 리그 잔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맨시티 원정에서 1대5 대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12경기에서 1승 3무 8패에 굉장히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리그 홈 경기에서는 1승 1무 2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루턴타운이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원정보다 성적이 향상이 되면서 실점 역시 줄어들기 때문에 홈발을 조금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이 올 시즌 맞대결을 펼쳐서 브렌트포드가 3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고 10경기 기준으로 4승 6패 루턴타운이 근소하게 열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공수에 걸쳐서 부상자가 상당히 많은 반면에 이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근에 핵심 자원들이 부상에서 속속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 핀록 선수 역시 직전 경기에서 부상에서 복귀가 됐고 이 브렌트포드의 주전 공격 자원인 은베우모 선수를 비롯해서 아이반 토니 같은 선수들이 모두 부상과 징계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브렌트포드가 화력적으로는 루턴타운 상대로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상당히 비슷한 것이 바로 제공권, 높이에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턴타운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2등이고 브렌트포드가 3등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높이에 강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루턴타운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1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반대로 수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5골로 이 세트피스 수비력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9골밖에 되지 않지만 이 세트피스 기대 득점 값은 14.82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체 2번째로 높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브렌트포드 역시 강력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세트피스가 강력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대 득점 대비 올 시즌 세트피스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브렌트포드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는 확실히 브렌트포드가 7골로 루턴타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루턴타운이 강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브렌트포드 상대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올 시즌 1차전 맞대결 통계인데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당시에 슈팅 숫자 27개 대 7개로 압도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던 브렌트포드이고 기대 득점 역시 3.47 대 0.23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던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브렌트포드가 근소하게 경기력적으로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루턴타운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올 시즌 브렌트포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대 득점 대비해서 골 결정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에버튼 다음으로 2번째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득점 값이 56골인데 실제 득점은 45골밖에 하지 못해서 마이너스 11골이 되고 있는 브렌트포드이고 특히나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브렌트포드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브렌트포드가 또다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준다면
된다면 이 루턴 타운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포드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기준으로 1승 1무 9패 원정에서 상당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브렌트포드의 원정 기복과 떨어지는 골 결정력 그리고 루턴 타운이 홈발을 조금 받는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셰필드 대 번리의 강등 단두대 매치인데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브래드포드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여전히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에 번리 상대로도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번리 상대로 3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의 좋은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 셰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번리 원정을 떠나서 0대5로 대패를 당했던 셰필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홈 경기에서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셰필드이고 5경기에서 3무 2패의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번리와의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셰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브레레톤 선수가 리그 8경기에서 4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영입생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맥버니 선수 역시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투톱이 골 결정력을 발휘해줄 수 있는 셰필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셰필드보다 최근에 경기력이 좋은데 프리미어리그 6경기 1승 4무 1패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둔 번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무자비 면모가 있지만 강팀들을 상대로도 쉽사리 패배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번리와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리가 세트피스 실점이 16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이 셰필드 역시 14골로 번리 못지않게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인데 양 팀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시면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최하위권의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리가 세트피스 득점이 4골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고 셰필드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세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서로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경기 승무패로 지운 것이 바로 퇴장 변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맞대결을 펼쳤을 때 최근에 셰필드 쪽에서 2연속으로 레드카드가 나왔고 올 시즌에도 셰필드가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번리에게 0대5로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 주심을 맡는 심판이 바로 앤서니 테일러라는 주심인데 우리나라 축구 팬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 가나 카타르 월드컵 주심을 맡았던 그 대머리 주심이고 이 앤서니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인공병이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난해한 판정을 내릴 때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옐로우 카드가 무려 112장으로 현재 프리미어리그 심판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옐로우 카드를 뽑고 있는 것이 바로 앤서니 테일러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레드카드 역시 3장으로 세 번째로 많은 레드카드를 뽑고 있기 때문에 이 앤서니 테일러가 주심인 경기는 굉장히 경기가 난잡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앤서니 테일러가 옐로우 카드가 가장 많은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옐로카드 횟수가 89회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체 2등을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심판들 중에서 옐로카드가 가장 많은 앤서니 테일러가 셰필드에게 옐로카드를 남발하게 된다면 최근에 번리만 만나면 퇴장자가 2번이나 있었던 셰필드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퇴장 악령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번리 역시 올 시즌 레드카드가 7번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앤서니 테일러를 상대로 퇴장이 나올 가능성도 번리 쪽에게도 충분히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주심이 앤서니 테일러라는 점, 양 팀이 맞대결을 펼치면 최근에 퇴장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퇴장 변수까지 고려했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라요 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직전 헤타페와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고 최근에 오사수나 상대로는 3승 1무 6패로 열세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오사수나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라요인데 이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13번으로 이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무자비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안 좋은 것이 바로 리그 31경기에서 25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카디스 다음으로 득점이 없는 것이 바로 라요이기 때문에 빈곤한 공격력이 최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측면 공격수 알바로 가르시아 선수가 근육 부상으로 빠져 있는 라요이기 때문에 라요의 최근 빈공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도 악재가 있는 것이 주포 공격수인 부디미르 선수가 직전 경기 갈비뼈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 역시 부디미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상당히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디미르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 16골을 넣어주면서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오사수나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 부디미르 선수가 빠지는 것은 오사수나에게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장면이 직전 경기 발렌시아를 상대로 부디미르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장면인데 이 과정에서 부디미르 선수가 가슴 쪽, 갈비뼈 쪽에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주포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가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현재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7골이고 직전 오사수나와의 맞대결에서도 세트피스로 결승골을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부디미르 선수가 빠진다고 할지라도 이 특유의 세트피스를 앞세워서 꾸역승을 거둘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라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열리면서 상대의 역습에 실점을 많이 주는데 라요가 올 시즌 역습 실점이 5골이나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1골로 역습의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역습의 강점이 없는 오사수나가 주포 공격수 부디미르까지 빠지게 된다면 오사수나 역시 라요 못지않은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팀의 맞대결 1차전 통계를 보시면 당시 오사수나가 점유율을 61%를 가져갔지만 기대 득점이 1.18 대 0.7 굉장히 빈공 구도가 나왔고 슈팅 숫자 역시 10대 10으로 동률을 이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한 골차 이내의 저득점 승부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사수나가 부디미르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부디미르 선수가 넣은 16골을 제외하면 오사수나가 20골밖에 되지 않고 라요 역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6골을 넣고 있는 알바로 가르시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알바로 가르시아가 넣은 득점을 제외하면 라요 역시 19골에 그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라요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대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0골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양 팀의 최다 득점 공격수가 나란히 부상으로 빠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라요의 최다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해서 3번 경기는 저득점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발렌시아 대 베티스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최근에 2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고 라리가에서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베티스와 함께 현재 유럽대항전, 컨퍼런스 리그, 유로파리그 티켓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발렌시아가 올 시즌 홈에서는 8승 5무 2패 굉장히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실점이 딱 8실점밖에 되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정 24실점보다 홈에서는 실점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짠물 수비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발렌시아가 최근에 베티스만 만나면 작아졌던 것이 올 시즌 첫 맞대결 베티스 원정에서도 0대3으로 완패를 당했고 최근에 베티스 상대로 1승 3무 4패 13에 빠져있는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제 아무리 홈발을 세게 받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베티스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라리가 3경기에서 2승 1무 무패, 7경기 3승 3무 1패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홈경기에서는 11경기 6승 5무 무패를 달리면서 홈발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주전 골키퍼인 마마루 다시빌리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굉장히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 특유의 홈 짠물 수비가 나와준다면 베티스 역시 제 아무리 천정 면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렌시아 원정에서 다득점을 노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발렌시아가 꾸역승 느낌이 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알메이다 선수가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알메이다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발렌시아의 주포 공격수 두로 선수는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두로 선수가 얼마만큼 해주느냐도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다가 직전 셀타비고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베티스가 최근에 부상 자원들이 속속들이 복귀가 되면서 후반기 마지막 저력을 보여줄 발판을 마련을 했고 미드필더 페키르 선수가 셀타비고전에서 올 시즌 첫 골, 마수거리골을 신고한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메이커 이스코 선수와 공격수 호세 선수 역시 최근에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 못지않은 화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라리가에서 홈 어드밴티지, 홈발을 가장 많이 받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홈발 랭킹 1등, 베티스가 홈발 랭킹 3등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 경기를 치르는 발렌시아가 홈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반대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상당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가 올 시즌 라리가 홈 경기에 서는 15경기 중에서 9경기가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를 했을 정도로 홈에서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의 마마루 다시빌리 골키퍼가 득점 차단 부문에서 기대 실점 대비 9.2골을 막아내면서 가장 뛰어난 득점 차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마르 다시빌리가 버티고 있는 홈 발렌시아를 상대로 베티스가 득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티스도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떨어지는데 특히나 원정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4경기로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베티스가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흔들리면서 홈보다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베티스가 무승부가 12번으로 라리가에서 최다 무자비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베티스가 보여주고 있는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 그리고 무자비 면모, 발렌시아 홈발과 발렌시아의 홈 짠물 수비 능력까지 보여준다면 이 경기는 베티스의 천정 면모를 고려해서 팽팽한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울버햄튼 대 아스날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2무 3패 승리가 없으면서 직전 노팅엄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에 그쳤는데 그래도 최근에 황희찬과 쿠냐 공격 원투펀치가 부상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울버햄튼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직전 노팅엄전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부상 복귀 이후에 골 감각이 좋지 못했는데 골 감각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는 점 그리고 황희찬 선수 역시 직전 노팅엄전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두 선수를 앞세운 울버햄튼 특유의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핵심 측면 공격수 네투 선수는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는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 홈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고 이 상대 전적을 보시더라도 최근에 울버햄튼이 아스날 상대로 5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 정도가 합리적인 이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홈에서의 울버햄튼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맨시티 상대로 2대1 승리, 아스톤 빌라 상대로 1대1 무승부, 토트넘 상대로 2대1 승리, 뉴캐슬 상대로 2대2 무승부, 첼시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는 등 홈에서만큼은 자이언트 킬링에 일가견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한 아스날이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 리그 8강 원정 경기에서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탈락이 됐습니다. 주중에 뮌헨 원정을 치르고 돌아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큰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스날이 최근에 모든 대회 3경기에서 1무 2패 하락세인데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득점력이 시원치 않다는 점에서 울버햄튼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스톤 빌라전에서 아스날이 충격적인 0대2 패배를 당했었는데 당시에 아스톤 빌라 상대로 후반전에 세트피스와 역습으로 실점을 당했는데 공교롭게도 울버햄튼이 올 시즌 세트피스와 역습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아스날이 울버햄튼 특유의 역습과 세트피스에 고전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스날이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른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6승 1무 1패로 상당히 좋은데 1무 1패가 최근에 나왔던 1무 1패이기 때문에 확실히 시즌 막바지로 가면서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르는 경기에서 아스날이 체력적인 부침 그리고 경기력 저하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상당히 리스크가 큰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아스날의 직전 바이에른 뮌헨 원정 통계인데 당시에 점유율은 비슷하게 가져갔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기대 득점이 1.33인 것에 비해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이 0.39골로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빈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은 아스톤 빌라와의 최근 홈 경기 0대2 패배 당시의 통계인데 당시에 아스날이 기대 득점이 1.64 전체 슈팅이 18개나 됐지만 무득점에 그쳤기 때문에 확실히 최근 아스날의 득점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세트피스 실점 통계인데 아스날이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최근에 세트피스 실점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울버햄튼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8골이 있기 때문에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아스날이 울버햄튼 상대로 충분히 세트피스 득점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최근에 아스날 역시 세트피스 수비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 역시 세트피스 득점이 13골이나 있는 세트피스 강팀이라는 점에서 의외로 울버햄튼 역시 아스날 상대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버햄튼이 올 시즌 홈 경기에서는 맨시티, 아스톤 빌라, 뉴캐슬, 토트넘, 첼시를 상대로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강팀을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를 치른 아스날이 체력적인 여파가 있다는 점, 최근에 공격력이 떨어져 있는 아스날이라는 점, 홈에서만큼은 강팀을 상대로 자이언트 킬링을 심심치 않게 보여주는 울버햄튼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지로나 대 카디스의 경기인데 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2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로나가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라리가 8경기 기준으로 3승 5패에 상당히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시즌 초반보다는 기세가 한풀 꺾인 지로나인데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에서만큼은 12승 2무 1패의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지로나이고 11경기 기준으로 9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지로나의 홈빨이기 때문에 이 카디스를 상대로 지로나가 홈빨을 충분히 받을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라리가에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브비크라는 공격수가 직전 아틀레티코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 3골을 기록한 지로나의 도브비크이기 때문에 화력적인 측면에서는 지로나가 카디스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31경기 기준으로 63골, 득점이 두 번째로 많은 지로나이고 반대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31경기에서 21골에 그치면서 경기당 평균 한 골도 채 되지 못하는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카디스이기 때문에 특히나 원정에서는 0승 6무 9패로 아직까지 원정 첫 승이 없는 카디스라는 점에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로나를 상대로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상당히 빡센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염두에 두는 이유는 카디스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13번으로 최다 무자비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고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1 패배를 당한 카디스이지만 경기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디스가 슈팅 숫자가 14대 12로 오히려 바르셀로나보다 2개가 더 많았고 기대 득점 역시 1.01 대 바르셀로나가 0.88로 기대 득점 역시 카디스가 오히려 높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카디스 역시 최근에 강등 버프를 받으면서 시즌 초중반보다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베티스에서 활약을 했었던 후안미라는 공격수가 카디스에 합류를 하면서 카디스가 공격 쪽에서 날카로움이 생긴 부분이 있고 올 시즌 첫 지로나와의 맞대결에서도 카디스가 전반 11분 만에 퇴장자가 나왔지만 후반 59분까지 무실점으로 버티다가 후반에 1실점만 당하고 지로나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했던 카디스이기 때문에 은근히 지로나 상대로는 끈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경기 기준으로 카디스와 1승 1무 1패의 팽팽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10경기 기준으로도 4승 2무 4패의 팽팽한 상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이기 때문에 카디스의 강등 버프와 최다 무자비 면모 최근 맞대결에서 지로나 상대로 끈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카운터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카디스가 6실점으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팀이고 이 지로나 역시 역습 실점이 5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역습 수비가 약점인 양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로 역습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고 지로나 역시 역습보다는 지공 위주의 팀이기 때문에 역습 득점이 2골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디스가 올 시즌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기 때문에 최대치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고 경기력대로 경기 결과가 나온다면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홈발을 자랑하는 지로나가 무난하게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6번 경기는 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경보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오는 헤타페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가 최근에 주포 공격수 마요랄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확실히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라요와의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헤타페이고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의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소시에다드 상대로도 1승 2무 4패 열세인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소시에다드 상대로 1승 1무 최근에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헤타페가 올 시즌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헤타페가 올 시즌 홈에서 8승 4무 3패 원정에서는 1승 8무 7패로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가 마요랄 선수가 리그 15골을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탈이 되면서 확실히 최전방에서의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헤타페가 공격 쪽에서는 측면 공격수 그린우드 선수가 언제든 한 방을 보여줄 수 있고 마타 선수까지 백업 자원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홈에서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헤타페의 장신 공격수 옵션인 라타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 20경기에서 무득점이기 때문에 이 라타사 선수의 뚝배기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헤타페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도 직전 알메리아와의 홈 경기에서 충격적인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통수를 쳤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전 중앙 수비수 수벨디아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결장이 됐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핵심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인 수비벤디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소시에다드이고 주전 2선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브레이스 멘데스라는 측면 미드필더 역시 부상으로 빠져있는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3명이 모두 빠진다는 점에서 헤타페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시에다드가 주포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최근에 득점이 없다가 알메리아전에서 5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쿠보 다케우사 선수 역시 부상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여전히 소시에다드 쪽의 공격력이 헤타페보다 조금 더 날카롭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핵심 3인방이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이 소시에다드 역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양팀의 올 시즌 첫 맞대결 통계인데 당시에 소시에다드가 난타전 끝에 4대3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타페와의 1차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던 이 무노스, 수벨디아, 브레이스 멘데스가 나란히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헤타페 쪽 역시 소시에다드 상대로 득점을 기록했던 에이스 공격수 마요랄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1차전보다는 확실히 전력이 약화가 된 상황에서 2차전을 치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팀의 제공권 통계인데 헤타페의 강점이 제공권이고 라리가에서 4번째로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는 팀인데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헤타페보다도 제공권이 더 뛰어나고 라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제공권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헤타페가 제공권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이 소시에다드 상대로 승리를 노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시에다드는 압도적인 제공권을 바탕으로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전체 4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또다시 특유의 세트피스 한 방으로 꾸역승을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면서 그래도 소시에다드 쪽의 결장자 그리고 헤타페가 올 시즌 무승부가 12번으로 라리가 최다 무자비 공동 2등이라는 점, 소시에다드 역시 무승부가 11번으로 세 번째로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5억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2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